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남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박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또 명절 이후에 뵙는데요. 예, 이제 박약사님 대신 해가지고 제가 또 시황이라든지 종목들 이렇게 전달 받아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약사님께서 또 이런 어떤 약사 전문 이런 어떤 신문지에 언론사에 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일정이 많이 바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은 제가 평일에는 박 팀장이 대신 전달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약사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이렇게 유익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전강약후다. 전강약후.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강했는데 요 후반전에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말하자면 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코스피 이 분봉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다가 좀 후반 들어서 저점을 깨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연계된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죠. 예, 미중과의 싸움. 특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자존심 전쟁 때문에 뭐 속된 말로 개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관세를 100%를 때려버리고 중국에서도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복무역을 해버리고 막 이러면서 이것들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박 약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악재는요, 뭐 중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을 싸우는 게, 자존심 싸움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냉전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싸움을 해왔고,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요 자존심 싸움 때문에 요 돌덩이가 튀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두려워하면서 이게 마치 어떤 뭐 마치 대단한 이벤트인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기존의 뭐 어떤 잠정치인 그런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와가지고 매출이 86조, 삼성전자 86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뭐 12조 원 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 최고점을 오늘
거의 최고점은 뭐 아닌데 10만원 가까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근데 다만 어떤 무역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이 나오면서 오늘 요 기관이, 요 빌런이 기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 기관이 매도 폭탄을 때렸어요. 예, 매도세를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굉장히 큰 폭 하락이 좀 이루어졌다.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뭐 소폭도 꼬리를 달면서 조금 다시 상향을 좀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관 매도세 때문에 좀 큰 폭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고점 찍고 하락을 하면요, 조금 조정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좀 요런 점은 좀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수는 연말까지 얼마? 4,000포인트. 내년에 5,000포인트 갈 거라고 지금 박약사님은 계산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블랙록이라든지 월스트리트의 대규모 그런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오늘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점 경신을 했지만 좀 소폭, 예, 기술적 낙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요런 갭들이 생기면서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갭 메꾸기가 들어가는 현상이 좀 보이는데, 요런 식으로 요 갭이 여러분들 뜨면서 하락을 하거나 요런 좀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갭 메꾸기가 좀 들어갑니다. 예, 요 빈 곳을 알맹이들이 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변동성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요, 물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어떤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 예, 미국인데 이 지금 영국계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영국계에서 약 600조가 넘게 최근 들어서 이번 연도에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국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신사답지가 못해요. 단타를 많이 칩니다. 치고 빠지고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자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다, 여지가 있다, 뭐 요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대신에 요런 조정 구간에서, 예, 요런 조정 구간에서 지금 대세 상승장 이번 연도 4,000포인트 충분히 갈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는 요 조정 구간에서 분명히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데 조정이 더 받으면은, 근데 상승장에서는 조정 나올 땐 담아야 된다. 뭘 담아야 된다? 한 100번은 좀 오버고 한 20번, 30번 정도 박약사님이 말씀드렸죠. 뭐예요? 반도체. 반도체가 여러분들 지금은 뭐 오늘 팔았다 쳐도 있었어야 돼요. 반도체가 무조건 있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시가총액 그 3,200조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반도체니까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로봇. 그 다음에 뭐냐? 뭐 원자력이라든지 어떤 전력주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 대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완전히 다른 어떤 섹터 같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이 섹터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봇이라는 게 뭐예요? 4차 산업이잖아요. AI, 뭐 로봇 4차 산업에는 AI가 있고, 오픈 AI라든지 뭐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차세대 반도체가 필요해요. 반도체, 맞죠? 그리고 요 반도체를 기반으로 이런 굉장히 어떤 고부가가치의 4차 산업의 움직임이 필요하면 또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하다. 전기가. 옛날에 우리 90년대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110V 사용을 했잖아. 110V. 근데 지금 뭐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 110V 사용 못합니다. 너무 낮아가지고. 그리고 220V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센 로봇, 자율주행,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전력주들이 앞으로 좀 뜰 의향이 있다. 어쨌든 간에 대세는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후순위가 이제 전기, 전력, 뭐 요런 쪽들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전에 보셨듯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고점에서 소폭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영국계 자금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장이 좀 혼란을 메꾸고 입구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갭 메꾸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조정 구간, 눌림 구간 잘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뭐 로봇 전력을 봐야 되는데 요런 갭 메꾸기가 들어가고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 좀 신중하게 지금 좀 조정 구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그 마이크가 좀 지지직거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헤드셋을 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오늘 하루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대박클럽에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 어떻게 뭐 반도체, 뭐 박약선님이 반도체, 로봇 이런 어떤 섹터들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 와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느냐 요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대형주 아주 그 대세주죠. 그냥 대세주. 그래서 요런 삼성전자를 우리가 요 85,000원대 들어가지고 요 고점에서 어제 요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SK스퀘어, 이 SK스퀘어 하이닉스 이렇게 좀 매도를 했는데 요 SK스퀘어도 하이닉스의 최대 지주 회사이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고점 뚫으면서 거래량 터질 때 진입을 해가지고 양봉에서 우리가 오늘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제 매도를 전부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역임텍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선주예요. 조선주는 지금 사실 주도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도주는 아닌데 요게 조금 이제 요 하락하는 시점에서 어제 요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 싸우면서 조선주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조선주가 좀 악재를 맞으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수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등하는 사이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매도를 진행하였고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요것도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근데 요것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차후에 재진입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최종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요것도 뭐 3만 굉장히죠. 이것도 35,000원대 사가지고 장대항공 3번 이어가면서 거의 20% 가까운 수익 매도 진행을 하였고 심택 저희가 계속 끌고 갔죠. 예, 심택 계속 끌고 갔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요 9월달에 매수를 한 걸 지금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요거 33,000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20% 이상 갈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수급이 좋으면 이렇게 50% 가까이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여유롭게 매도를 했죠. 근데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반도체주 좋다 하는데도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오늘 손실이 날 겁니다. 근데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한 40에서 50% 사이 수익 매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로봇주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로봇주. 예, 마찬가지로 요것도 우리가 요 38,000원대 들어가가지고 이틀 연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마찬가지로 매도 로보티즈 마찬가지로 수익 매도 진행하였고 요것도 10% 이상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고점에서 요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요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매도 진행하였고 또 한미반도체 금일 최종 요 수익 매도를 진행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안 잡습니다. 뭐 건설 그런 2차전지 이런 거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이런 거 안 잡아요. 무조건 주도주. 이 박약사님이 직접 여러분들 이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단기에는 20% 이상 갈 종목들 20% 30% 이상 갈 종목을 잡아야 여기서 뭐 5% 내든 10%를 내든 아니면 심택처럼 뭐 40% 50%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에 찔끔 가는 이런 종목을 잡기보다는 기본적으로 20% 이상 갈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선호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종목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수익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 대세 상승장이에요. 오늘 조정을 받았어도 아침에 갭 상승을 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했죠. 지수가.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좀 어렵고
손실이 나신 분들은 정말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식을 하면 안 돼요. 혼자서. 예, 주식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있었어야 되고 최소한 20% 이상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됩니다. 시장이 진짜 먹어주는 시장이에요. 예, 눌림 때만 잡아도 반도체주만 잡았어도 크게 수익 보기 아주 좋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실 종목을 갖고 있거나 수익이 작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 아래 가입번호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좀 박약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요런 시장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을 섹터들을 공략을 해야 되냐 요거를 또 이제 박약사님께 인계를 받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존에도 저번에도 뭐 반도체, 로봇 뭐 이런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전부 뭐 오늘 조정 받아도 이제 일요일날 영상 찍은 이래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신고가,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빠지지만 어제 뭐 물론 이제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좀 뜬 부분이 있었는데 최고점을 찍고요. 뭐 클로봇 난리 났죠 아주. 예, 클로봇 같은 거 로봇 좀 말하고 뭐 거의 지금 이틀 만에 거의 25% 이상이 뭐 상승을 하는 그런 양상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이번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을 들어가야 하는 이렇게 DI라는 종목을 일단 좀 박약사님이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언급을 주셨고요. 이 반도체주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DI가 주요 매출처가 SK 하이닉스고 엔비디아나 그런 하이닉스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볼 수 있어요. 예, 그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HBM이라고 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요 검사가 필수예요. 굉장히. 예, 반도체가 아주 정밀해지고 굉장히 어떤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잘못된지 잘 된지 검사하고 이런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D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별 투자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기관이 깔끔하죠. 예,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DI라는 기업이 어쨌든 간에 뭐 글로벌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DI라는 종목이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에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기업과 뭐 같이 움직인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요 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요 지저분하게 차트가 움직이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어때요? 여기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양상 보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양상이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매물대가 21,000원 라인에 잡히고 있거든요. 요 매물대, 요 저항선 뚫으면서 조금 요 힘든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요 부분 보시면 5일선, 11선 지탱을 하면서 올라가요.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아도 얘는 지탱을 하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어제도 보면은 갭으로 아침에 빠졌다가도 바로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지금 매물대가 거의 22,000원 뚫으면은 거의 3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다만 반도체주가 조금 지금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좀 조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 5일선, 11선 지탱하는 부분, 요 부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주 보셔야 되는데, 먼저 로봇주 클로봇, 예, 그리고 로보스타, 현대 무벡스, 요런 종목들 박약사님의 이제 두 번째 그 추천주인데요. 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로보스타 이런 것도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 기업 분석에서 요 지분 분석 같은 것도 다 보셔야 돼요.
요 보면 최대 주주가 LG전자예요. 로보스타는. 그러니까 이름은 로보스타인데 사실상 요 LG 계열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기업에서 어떤 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의 금융그룹 JP 모건이라고 있어요. JP 모건. 예, 여기가 시가총액 1,500조짜리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3,000조인데 그 절반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국민, 신한 이런 투자은행들 다 합쳐도 요 JP 모건 반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에서 앞으로 로봇공학을 포함한 그런 산업에 무려 14조 원을 투자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 로봇주에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봇이라든지 로버스타, 뭐 현대 무벡스, 요런 종목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로봇 종목들을 지금 외국인 보이십니까?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한 종목이에요. 오늘은 좀 빌런이 기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금 너무 좀 고점에서 물론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5일선, 11선 잘 보면서 요 조정받는 부분 잘 봐요. 그리고 여기 지탱하는 거 짧게 조정받으면서 지탱받으면 그냥 바로 있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 원전주로만 알고 있는데 요건 대표적으로 에너지주입니다. 그 AI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전력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슈가 어제 이제 또 공시가 떴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예, 최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국산 가스터빈을 수출한다는 소식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스터빈을 수출을 한다는 거는 이게 미국에서 지금 AI 시대 도래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아까 굉장히 폭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10V, 220V 얘기하면서 지금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전력 수요에 있어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이제 가스터빈이라는 발전기 제품이, 발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첫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보면은 요 주봉을 보시면은 요 시기가 좀 암흑 시기예요. 요게 이제 원래 원자력 발전주였잖아요. 근데 요 시기가 과거에 그 친환경 정책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두산에너빌티. 그래서 적자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다가 원자력 다시 한번 발전 대세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원자력 대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소위 말해서 떡상한다. 예, 떡상을 하고 최근 들어서 고점 올라가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박스권 형성을 합니다. 21선 깨지면서 21선 깨지면 요거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 털어주면서 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 개인이 올릴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티 개인이 올릴까요? 못 올려요. 절대 못 올려요.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외국인 기관이 그냥 작정하고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라든지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시대에 힘입어서 요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으면서 이 전력주, 이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오늘 8만원대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5일선 11선 버티면서 여기 지금 매물대 많이 쌓인 게 임해 요 저항을 돌파하면 이게 지지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됩니다. 요 라인 버티면 여러분들 이거 신고가 그냥 요 10만원 뚫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약사님이 세 번째 추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종목들 조금 조정받는 부분, 시장이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 좀 확인하면서 좀 관심을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손실을 보시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오늘 손실 봤는데 내가 여기서 그동안 많이 벌었어야 돼요. 이 올라갈 때. 예, 그리고 이런 눌림 구간에서 요런데 아주 기회라고 해서 요런 구간 잡아가지고, 예, 종목들 여러분들 수익이 빵빵 터져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대세 상승장이고, 그리고 지수가 이번 연도 4,000포인트, 내년 5,000포인트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박약사님이 직접 매매를 진행하니까, 매매 어렵거나 지금 손실이 있거나 수익이 많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여러분 기회예요. 지금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래 가입번호 전화 주셔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추천주와 함께 좀 전반적인 시장 브리핑 해봤고,
오늘 좀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좀 좋진 않은데 하루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한 주간 또 매매하면서 좀 수익 보는데 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유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